자, 362페이지 농지법 문제 봅시다. 자, 1번입니다. 농지법 적용 대상이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혹시 모르니까 하는데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러면 3번 보면 초지법에 적용된 초지 그러죠. 이 농지라고 하는 게 농지법 적용 대상이 초지니까 3번 초지법에 적용된 초지는 초지법 적용받지 농지법 적용 안 받는다 이런 얘기고요. 바로 2번 봅시다. 농지법에 규정된 내용이 다 틀린 거 1번 300 이상의 고정식 원초에서 농작물 또는 농작물 경작 다인생 식물 재배하는 자는 농업인에 해당한다. 좀 작죠? 1000제곱미터 이상이나 330 그랬는데 해필이면 300이네 330이 나야 되는데 300 1번 옵니까 X입니까? X. 2번 농지 임대차와 사용대차는 원칙 금지하지만 일정한 경우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임대 사용되는 원칙 금지입니다. 금지. 일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도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임대차 사용대차 허용되는 가장 좋은 예는 농촌촌과 군대 갔다. 군대 가면 어쩔 거야 그 농지. 들고 갈 수도 없는 거고. 그 허용하는 사유가 꽤 많이 있어요. 꽤 많이. 원칙은 금지지만 예외 허용되는 경우도 있고 상식적으로 공법에서 말하는 금지는 전부 다 뭐라고요? 상대 금지, 절대 금지는 없어요. 절대 금지는. 금지, 단 이러면 된다. 전부 다 풀어준다고 상대 금지입니다. 절대 금지하는 건 없어요. 원칙 금지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도 있고 3번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서 형질 변경 없이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형질 변경 않고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면 농지입니까 아닙니까? 농지가 아닙니다. 그는 임야입니다. 산으로 봐야 돼. 산으로. 그 말은 농지법 적용할 것이 아니고 산지관리법 적용해야 된다는 얘기고 4번 농작물 경작하는 토지에 축사를 설치한 행위는 농지 전용이다. 농사짓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차 타고 다니다 보면 경지 정리되어 있는 논 한가운데 축사 은근히 많아요. 저 어떻게 지었을까 이상하게 생각. 그 농지 그 땅 자체가 농지입니다. 농지 전용 아닙니다. 절대 전용 아니요. 4번 틀렸어요. 5번 농지는 자기 농업계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는 게 원칙이다. 원칙이다. 그러니까 1번이 원래는 330이었는데 이게 문제 만들 때는 330이었는데 지가 알아서 공이 붙어버렸어. 1번 330 바꿉시다. 330. 300이란 농지법에서 300이라는 숫자는 나올 수가 없어요. 330 바꿔놓고 4번이 답. 1번쯤 300서 틀렸다. 그런 질문 안 나옵니다. 자, 3번 농지 사용되는 용어정의 틀린 거 1번 농지 전용이란 농작물 경작, 다양성 재배, 외의 용도로 쓰는 거 농지를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쓰는 거 이런 얘기입니다. 2번 농업경영이란 농업인, 농업경영, 농사진 되는 얘기니까 농업인, 농업법인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3번 작용이란 그나마 가능성 있는 건 작용입니다. 작용. 그 2분의 숫자 좀 기억하기 좋아요. 작용이란 농업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다양성 재배,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이 자기 노동력에 의해서 경작하는 게 작용. 2분의 1 이상이 자기 노동력 들어간다. 그것만 좀 신경 쓰고 나머지 용어 가지고 문제 내기 힘들어요. 위탁경이 뭡니까? 내가 돈 줄 테니까 좀 져달라 이 얘기입니다. 농지 소유자가 농업경영자에게 농지를 사용 수익하게 하고 상대방이 지료를 지급하는 약정을 맺고 내가 농지 빌려주고 돈 받는다. 이것은 임대차죠. 공짜로 빌려주면 사용대차고. 근데 위탁경영은 반대죠. 반대. 내 농지 좀 줘주세요. 부탁하고 내가 돈 주는 게 위탁경영이요. 그러니까 얘는 엉터리고. 4번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기 120만 이상자 농업인이다. 맞는 말인데 중요하지 않고. 4번입니다. 농지 소유자한테 틀린 거 1번 국가나 지자체는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농지 소유할 수 있다. 1번은 O. 2번 상속에서 농지를 취득 소유할 경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라도 일정 면적을 소유할 수 있다. 가능하죠. 상속에서 농사 안 짓는다 얼마 가질 수 있어요? 만 가질 수 있어요.
물론 농어촌사 맡기면 다 가는 거고. 3번 농지를 위탁 경영하는 경우에는 자기 농업경 이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 아니죠. 위탁 경영. 내가 아까 위탁 경영도 원칙을 안 되지만 예외에서 법에 허용된 사유가 있어요. 그 사유에서 위탁 경영하니까 당연히 소유할 수 있다 그래야지. 3번은 틀린 편이고 4번 농지 임대 사용될 경우는 자기 농업경 이용치 않던 농지라도 그 기간 동안은 계속 쓸 수가 있는 거고. 5번 농지법에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법에서 농지 소유에 대한 특례 조항 못 만듭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농지 소유할 수 있다. 모든 이 사람이 소유할 수 있다. 이것은 농지법에서만 정합니다. 다른 법에서는 특례 조항을 만들 수가 없어요. 4번 문제는 3번 되네요. 5번입니다. 농업경에 이용치 않는 경우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그 16명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찾아야 돼요. 자, 1번 농어촌 공사가 농지 취득 소유. 2번 공치법에서 농지 취득 소유. 3번 공유수면 매립 농지 취득 소유. 4번 8년 이상 경영하던 데가 이농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한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것. 되지요. 5번 주무부 장관이 농장과 전용 협의가 진행 중인 농지 취득. 이건 아니지. 협의를 완료한 그래야지. 진행 중 이러면 안 됩니다. 협의를 완료한 농지 취득. 5번은 틀렸죠. 6번입니다. 소유 상한 틀린 거. 1번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한 자는 세대원 전원 기준으로 1000 미만 범위 내에서 농지 소유 가능. 예, 이때 1000 미만은 세대원 전원 합산합니다. 전원 합산. 2번 상속인으로 자기 농업경 이용하지 않는 자. 8년 이상 농업 경영하는 데가 이용하는 경우 만 이하 소유. 그게 원칙입니다. 3번 농어촌 공사 등의 위탁에서 일정한 농지를 임대 상적 경우는 소유 상한 초과하더라도 그 기간 중에 계속 소유할 수 있다. 2번 3번을 뜻하죠. 상속 8년 경자 이농. 농어촌 공사한테 위탁하면 계속 소유할 수 있고. 4번 위반 시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처분해야 되는 농지 처분 의무가 발생한다. 위반 시 취득일부터 1년 내 처분해야 되는 처분 의무가 발생하고. 5번 미처분지 시군구청장은 6개월 내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4번 질문이 약간 좀 애매한데 위반 시 취득일부터 1년 내 농지를 처분해야 되는 처분 의무가 발생한다. 이 지금 4번 질문이 약간 애매하게 됐는데요. 4번 질문은 지금 문제 6번 법 6번이 뭡니까? 소유 상한이죠. 6번 문제가 소유 상한에 관한 설명이다. 4번 위반했다 하는 것은 소유 상한을 초과했다 지금 있는 뜻이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위반했다 그 말은 소유 상한. 그러니까 주말 체험 용농이면 얼마만 가진다고요? 1000 미만인데 1500을 가졌잖아. 1500. 그러면 위반됐죠. 이게 초과됐다. 그러면은 1500을 다 팔아야 돼요? 아니면은 초과되는 500만 팔아야 돼요? 초과되는 500만 팔아야 됩니다. 초과되는 부분까지 다 파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4번이 위반 시 취득일부터 1년 내에 당해 농지를 처분해야 되는 처분을 발생.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참 애매하네요. 1년 내 당해 농지 모두 처분해야 된다. 그러면은 틀린 표현인데 1년 내에 당해 농지 위반한 게 사유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취득일이나 똑같은 얘기 그것은 문제는 지금 다 팔아야 되냐 초과만 팔아야 되냐 이게 문제인데 그 문제 지문 자체에서 다 팔아야 된다, 초과만 팔아야 된다, 지금 그런 말이 안 나왔다니. 그런 말이 안 나온 상태에서 틀린 거를 하려니까 지금 애매하다, 지금 이런 얘기요. 위반 시, 일단은 초과하면은 위반한 거예요. 취득일, 그게 사유 발생일. 그때부터 1년 내 팔아야 될 처분 의무가 생기는데, 문제는 이 당해 농지, 그게 문제라고. 당해 농지는 1500 다 파는 거냐, 500 파는 거냐, 이게 지금 불명확하다. 그게 불명확해서 틀렸다 그러니까 너무 애매하다. 틀린 것도 아니고 맞는 것도 아니고. 그럼 4번 질문 지워요. 간단하게 지워보면 돼요. 괜히 우리가 되지도 않을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치우고 답은 4번 해놓고 내용을 알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 자, 소유상은 초과하게 되면 초과되는 부분만 팔지 다 파는 것은 아니다. 4번 지문 지워놓고 그렇게 알고 넘어갑시다. 7번입니다. 농지 소유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지자체가 농지를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할 때는 총 만까지 소유할 수 있다. 지자체가 소유상한이 있다는 거 들어봤습니까? 없습니다. 소유상한은 딱 3명이에요. 누구? 상소, 8년생장, 인호, 그리고 주말농장. 나머지는 소유상은 없어요. 1번 틀렸고 2번 8년 이상 농업 경험하는 이농한자는 이농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만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이거는 만든 것이 아니고 이 문제는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 3번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다면서 농업 경험하지 않는 데는 상속 농지 중에서 만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4번 농지 소유에 관해서 농지법에 정한 경우에는 특례를 정할 수 없다. 5번 농장은 소유상을 위반해서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농지증 발급받은 자를 주무관청한테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할 수 있다. 틀린 것은 1번이지. 지자체는 소유상이라는 게 없습니다. 8번입니다. 8번 얘도 기출문제입니다. 표시가 안 돼 있어도 기출문제요.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은 다만 농지 소유자가 농지 법령에 따라 임대하는 사용하는 경우 임대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상속입니다. 얼마입니까? 만. 8년 성적 인호 만. 9번 소유상한 틀린 거 1번 8년 이상 농업 경험하고 이농한 자는 이농당시 소유 등에서 만 2년까지 소유할 수 있음이 원칙이고 2번 일의 경우 농업종사 위탁에서 임대 사용되면 소유상한 초과하더라도 계속 소유할 수 있고 3번 주말 체험 농농은 처음 미만 농자는 소유할 수 있고 4번 2, 3 체험 농농 면적 계산 세대는 전부가는 총 면적 다 맞았네. 5번 상속에 의해서 농지 취득한 자는 농업경영에 관계없이 걸렸네. 농업경영에 관계없이만이 아니고 농사 지으면 다 갖고 농사 안 지으면 만. 5번 틀렸네. 10번 농취증 틀린 거 농취증 1번 농취증 발급받고 자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 제출하나 시험 연구 실습 목적 주말 체험 농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는 그러하지 않는다. 아까 농취증 발급받으려면 예주에 농취증 발급받으려면 경영계획서 만들어야 되는데 얘입니다. 얘 학교 주말농장 얘들은 경영계획서 안 만들고 농취증 받는다 이 얘기니까 1번 봐요. 농취증 발급받으려면 경영계획서를 만들어 제출해야 되는데 시험 연구 실습 그게 첫 번째요. 그게 학교 공공단체 생산자체가 시험 연구 실습이요. 그 다음에 주말 체험 농농 목적 그때는 농업경영계획서 없이 받는다 이 얘기고 오고 2번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소유권에 등기 신청할 때 농취증 첨부해야 됩니다. 3번 농지에 대해서 국계법에 의한 토지거래 허가받으면 농취증 받은 건다. 이런 거는 실무감 이런 게 은근히 잘 나와요. 농지가 토지거래 허가가 아니다. 뭘 받으면 허가 받으면 농취증 받은 걸로 본다 그러고 4번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할 경우 농취증 필요 없습니다. 그까지 지금 다 맞았네요. 5번 농취증은 누가 줘요? 시구읍면 암기해야 돼. 시구읍면 군수 없음. 그리고 농지관리위원 확인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농지관리위원이 옛날 말로 이장님 사인 받는 제도가 없어졌어요. 5번이 답이고요. 11번 우리 11의 시험 문제입니다. 경영계획서에 포함될 내용으로 농지법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거. 농지법에서 경영계획서에 이거 넣으라. 첫 번째 상식적으로 뭐는 있어야 돼요? 면적이 있어야 돼요. 330 이상인지 1000 이상인지 조사해야 되니까 면적은 써야 되고 두 번째 그 면적에 받는 노동력 장비 확보 방안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보니까 농지 가지고 있는 자가 또 산다. 현재 소유한 농지 어쨌냐 이거를 봐야 돼요. 그래서 뭘 봐야 돼요? 소유 농지 이용 실태 기억, 니은, 미음 기억, 니은, 미음 세 개입니다. 그러니까 3번입니다. 12번입니다. 농취증 틀린 거 1번 국가지자체가 농지를 소유할 때 농취증 필요 없습니다. 저 8개 암기해야 돼. 8개 암기해야 됩니다. 농지 소유상을 위반해서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농취증을 발급받은 데는 3년 이하 징역 1천만원 벌금
얘도 지금 기출문제인데 이러고 나면 몰라요. 처벌 적용 공부할 수 없으니까 공법 너무 많아가지고. 그럼 2번은 패스하고 3번 농업법인 합병으로 취득할 때 농지증 받는다 만다? 안 받는다. 4번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증 받는다 만다? 안 받는다. 5번 농지 소지에 관한 시군구청장은 농지증 발급할 수 있다. 틀렸지. 군수가 틀렸지. 시구읍 면장이니까. 그러면 2번은 저절로 맞는 거. 맞든가 말든가 해야 돼요. 한 번 났다고 또 보면 안 돼요. 13번입니다. 경영계획서 작성하지 않고 농지증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다.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속? 상속은 뭡니까? 경영계획서 필요가 없고 상식적으로 상속은 경영계획서 필요 없고 농지증 필요 없습니다. 상속은 상식적으로 상속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 그 준비할 때까지 눈 감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버님 준비 다 끝났어요. 그럼 눈 감아야 돼요. 말도 안 되잖아요, 이것은. 그래서 1번이고 14번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농지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는 분명히 8명 중에 하나, 8명 중에 하나. 1번 농업법인. 대부분 농업법이 은근 잘 속아요. 농업인 뭔가 특혜 없으면. 농업법인 특혜 주는 거 뭐 있냐 그러면 저기 농지 전용할 때 신고하고 농지 보조문 감면 그것 말고는 특혜 없어요. 다 똑같아요. 1번 농업인 받습니다. 농업법인 받습니다. 1번이 농업인이요, 농업법인이요? 저는 농업법인으로 보입니다. 농업법인으로 봐야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15번입니다. 또 나왔네. 농지증 발급하는 경우 14, 15 똑같은 문제인데요. 14 받는 자, 15번 받는 자. 이제는 농업인이네. 아까는 농업법인이고. 넘어갑시다. 16입니다. 16. 농지증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 쓱 보고 상속으로 환매, 시완성, 경매 받아야 안 받아요? 받습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해요. 경매 낙찰 받아가지고 농지증 못 받아오면 그거 경매 대금 다 띱니다. 그거 경매 받습니다. 5번 같은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에 지정된 농지에 대해서 시군구청장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그때는 아예 받은 걸로 번다 이 얘기죠. 근데 이 지문에서는 5번이 좀 안 좋은데 5번 지문을 빼야 되겠는데요. 이 지문에서는 안 어울려요. 근다고 안 받는다는 건 아니에요. 받은 걸로 번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5번 지문은 16번 문제하고 안 어울려. 이러면 빼야 돼요. 17번입니다. 농지증 발급해서 안 되는 경우는 1번 농업인이 농업경영 목적 취득한다. 줘야죠. 2번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체험 용로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한 경우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 면적에 취득하는 농지 면적 합한 면적이 1000 미만 총 다 더해서 1000 미만 될 때만 농지증이 나옵니다. 3번 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 계획서에 법정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그 내용이 신청의 경영 능력 등을 참작할 때 실현 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줍니다. 4번 신청인이 소유 농지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 사용되거나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해서 경영하고 있으면 안 줘요. 있지 아니야. 그래야 준다는 얘기예요. 네 농지 전부 다 임대하고 왜 또 사냐. 농사지 말이 안 되잖아 이것은. 5번 신청 당시 농업경영 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기 농업경영 이용하고자 하여 농지를 취득할 경우 해당 농지 취득 후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농지 총 면적이 고정식 원실 버섯집에 사면 얼마 이상이 돼야 돼요? 330. 고정식 원실 버섯 이게 아니다. 한마디로 특수작물 재배 목적이 아니면 얼마고? 1000 이상이고 비닐하우스 통한다 그러면 330 이상이고 숫자가 틀렸죠. 330 이상일 것 이러고 나왔어야지. 18번입니다. 처분 의무 설명 틀린 거 1번 농지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농업계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사유 발생한 날부터 1년 내 해당 농지 처분해야 된다. 다만 소유상한 초과할 때는 초과되는 농지 처분해야 한다. 틀린 게 없고요. 2번 시군구청장은 처분 의무 기간 내 처분 의무가 1년 내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가 6개월 내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3번 농지 소유자는 처분명령 받은 때는 농어촌공사에게 해당 농지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대용 농어촌공사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고 자 농어촌공사는 매수 청구했을 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랑 공시가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근지역의 실거래가격이 공시보다 낮으면 실거래가격을 매수할 수 있다. 좋아요. 5번 시군구청장이 처분명령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 안에 해당 처분명령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해당 농지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거기까지는 지금 좋았어요. 1년에 몇 번이요? 한 번이죠. 1년에 한 번씩 이행할 때까지 계속 반복 부과할 수 있다. 연 2회까지. 그게 틀렸네요. 9번입니다. 농지법령상 처분 사유가 아닌 거 이러고 나오면 이걸 갖다 이 내용을 판단하지 말고 처분 사유는 딱 두 가지요. 몇 개월? 3개월. 몇 년? 2년. 그거를 찾아내야 돼. 농업회사법인 설립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 몇 개월 지났다? 3개월 지났다. 농지주인 허가받고 신고하고 몇 년 내 착수했다? 2년 내 착수했다. 그게 몇 번에 있는가 이거를 찾아내죠. 2번 보니까 3개월 나왔고 3번 보니까 1년 나왔죠. 그러면 3번 그러고 찍어야 돼요. 해석할 가치가 없어요. 20번 20번은 스스로 하세요. 스스로. 21번 봅시다. 21번이 짤막하지만 이게 기출문제입니다.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 농지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것은 이것은 한마디 물어보고 갑시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우리나라 무서운 나라예요? 좋은 나라. 좋은 나라? 네, 좋은 나라. 그럼 풀어봐요. 자, 처분 의무 발생 통지 팔아야 됩니다. 알려주는 거. 처분 명령 유예. 팔아야 됩니다. 1년 내에 팔아야 됩니다. 알려주고 가서 봤더니 얘가 안 팔고 삐질삐질 하고 있는 거예요. 삐질삐질 무슨 얘기요? 열심히 농사지고 있다. 그럼 어쩐다고? 처분 명령 유예하는 거. 3번 매수 청구권 행사. 자, 6개월 내에 팔아라 명하니까 농지소유자가 농어촌에서 네가 사가 매수 청구하는 거. 이행강제 부과 6개월 뒤에 안 팔면 이행강제 부과. 대지표 뭡니까? 시장호수가 6개월 팔아라. 안 팔아? 시장호수가 대신 파는 거.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다 그러면 무서운 나라지.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고? 4번. 대집행 그런 건 없습니다. 22번입니다. 중개업자가 농지거래 중개하면서 매수 의뢰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이게 우리 기출문제인데 자 누가 잘했나 봅시다. 1번. 자, 중개업자가 설명합니다. 농업인이 아닌 자가 취미 영농하고자 농지 취득할 때 농취증 받아야 된다. 한마디로 농업인이 아닌 자가 농지 살려고 해요. 왜 삽니까? 주말농장, 주말농장. 그러니까 뭐라겠어요? 그래요. 농취증 받아야 됩니다. 설명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지, 잘했지. 2번. 자, 농업인이 아닌 자가 취미 영농할 때 농지 취득할 때 경영계획서 필요하다. 이러고 말하면 어찌해야 돼요? 사장님 자격증 있습니까? 물어봐야 돼요. 공부 제대로 했나 물어봐야지. 경영계획서 필요가 없습니다. 주말 농장하는데 무슨 경영의사가 없어요. 경영의사. 취미. 3번 농업인이 아닌 자가 취미 영농하다 농지 취득할 때 농지관리인 확인이 필요하다. 옛날에는 맞는데 지금은 안 맞아요. 옛날에는 농지 취득할 때 이장 사인 받는데 지금은 그 제도가 없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4번 현재 우리나라는 통작거리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통작거리 그런 말이 없어요. 통작거리 제한 받습니다. 뭐라고 해야 돼요? 옛날 얘기 하지 마세요. 지금 그런 거 없어요. 5번 농업인이 아닌 자가 취미 영농하고자 농지를 취득한 후 자 내가 주말농장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그래 그 이용하다가 이용 안 하게 되면 당해 농지를 임대차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사기치지 마세요. 사기치면 안 되지. 그건 사기지 사기. 이 취미 영농하다가 거기에 이용 안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분 명령 날아갑니다. 처분 명령. 그 처분해야 됩니다라고 알려줘야지 임대차입니다라고 알려주면 안 되는 거예요. 옳게 설명한 것은 1번이고 23번 대리경작 임대차 설명 틀린 것은 1번 유휴농지 대리경작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으면 몇 년이요? 3년. 2번 농업경 하려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할 게 서명계약. 계약은 여기서는 서명계약이 원칙입니다. 임대차 서명계약이 원칙이요. 3번 임대농지 양수인은 농지법 따라 임대인의 지를 승계본다. 이건 상식적인 거고. 갑이 농지 가지고 있다 을한테 팔아보면 을이 값게 전부 다 그대로 승계해야지.
4번 지력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농지에 대해 대리경력자 지정할 수 있다 없다? 땅 힘 겨루려고 잠시 쉬고 있는데 분위기 파악 못하고 대리경쟁 말이 안 되지. 휴경지하고 무늬만 농지는 대리경쟁하면 안 되는 거예요. 5번 자기 농업 경영을 위해 농지를 소유하는 자는 주말 체험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자신의 농지를 임대할 수 없다. 이 말뜻 이해하겠습니까? 갑이 지금 이거 나중에 그 5번 이거 좀 써먹어야 된다니까. 이런 데서는 안 되고 이런 데서 안 되고 신도시 좀 서울 같은 데 말고 좀 요즘 때로 새로 뜨는 신도시 있죠? 그런 데 가서 5번을 하려고 해요. 5번을. 갑이 농지 가지고 있는데 자 을이 뭐 하고 싶어요? 주말 농장 하고 싶어요. 주말 농장 하고 싶은데 중간에서 누가 껴가지고 병이 껴가지고 나는 이렇게 주말 농장 하는 걸 갖다가 전문적으로 뭘 한다고? 업. 그런 자에게 내 농지를 이렇게 임대해 줄 수 있냐 이런 얘기요. 있다고 없다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중개하면서 일반인들 몰라 이런 거. 나는 전문적으로 뭐 한다고요? 주말 농장 하는 얘들한테 빌려주는 거를 전문 주업으로 하겠다. 해가지고 얘들한테 농지 빌리면 얘는 농지를 갖다 그 자기 농지를 임대해 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받아가지고 우리는 이런 식으로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손 안 들이고 그런 대로 좀 돈 좀 벌 수가 있어요. 얘한테 1000평 정도를 빌려와가지고 1000평 빌려가지고 주말 농장 할 때 몇 평 정도면 넉넉해요? 10평? 5평? 10평 없어요. 10평. 10평이다 그러면 10평이면 몇 명 빌려주겠네? 100명은. 100명 빌려야 되는데 이것저것 하다 보면 100명이 좀 심하고 한 70명 빌려준다 합니다. 70명. 그럼 얘한테 빌려올 때 1000평 빌려올 때 얼마 준다고? 1년에 한 300 준다고 할게 300 주고 얘들한테 한 명당 얼마씩 받으면 원가 빠져요? 10만 원씩 받으면 얼마입니까? 700 나오네. 700 나옵니까? 그러면 10만 원. 근데 10만 원이면 너무 싸고 1년이니까 1년. 그럼 한 달에 10,000원도 안 되네. 20만 원 받읍시다. 20만 원. 20만 받으면 얼마입니까? 1,400이다. 1,400이다 그러면 300 주고 난 다음에 얼마 남네? 1,100 남네. 그러면 1,400 보고 못 하겠네. 이거 한 30, 한 50네. 1년에 한 50 받아 50. 50 받으면 얼마나? 세지는데 3,500인데 3,500이면 300 주고 처음에 이런 것은 봄에 노트를 쳐주고 비료도 한번 해줘야 되니까 그거 한다 그러면 한 500 들어간다 하고 그래도 3,000원 벌겠네. 이런 우리 같은 서울 이런 데는 안 되지만 외곽에 있는 신도시는 이런 거 텃밭하는 게 되게 좋아하고요. 관리 철저히 해주면 은근히 괜찮아요. 이거.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5번을 좀 활용을 해보세요. 자기 농업 경영을 위해서 자기 농업 경영,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한마디로 농업인이 주말 체험 농령 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나는 주말 농장 하고 싶어요. 그한테 빌려준 걸 업으로 한다. 이런 사람한테 자기 농지 빌려줄 수 있습니다. 5번이 틀렸네. 24번 임대차, 사용대차 허용되지 않는 농지는 1번 상속에서 취득했다. 2번 농지 이용 증지 사업 계획에 의해서 임대 사용된 농지 모르겠네 얘는. 3번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 사유로 농업 경영 못하게 된 자가 소유한 농지. 4번 주말 체험 농업을 취득한 농지. 5번 농지 중 허가받고 신고치 농지. 다른 건 다 몰라도 답은 알겠네. 눈치가 몇 번이요? 4번이지. 주말 체험 농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해가지고 그 목적이 안 쓰면 얘는 처분서예요. 다시 팔아라. 그리 넘어가요. 25번 어른 설명 기억. 농업인은 농업경영 목적으로 진흥지역안의 농지 제한 없이 소유할 수 있다. 기억. 농업인은 한마디로 소유 제한이라는 게 없어요. 소유 상한이 없어요. 기억은 맞습니다. 기억은 맞으니까 1번, 2번, 5번이네. 니은 읽으면 바보 되겠죠? 봐봐요. 니은은 다른 니은 읽으면 바보 되고 디귿 갑니다. 디귿. 대리경력자는 수학량의 몇 프로를? 10%를 몇 달러 준다? 2달러 준다.
디귿이 있으면 안 되니까 1번 탈락이네. 그럼 이제 2번하고 5번 남았네. 니을 읽으면 또 바보 되네. 니을이 없잖아요, 지금. 미음. 농업보호구역 안에 허용된 행위는 진흥구역에서 모두 허용된다. 해석해야지. 진흥구역이 강해요? 보호가 강해요? 진흥이 강하죠, 진흥이. 진흥에서 되는 것은 보호해서 된다 그래야지. 보호가 되는 게 모두 치는데 그것은 틀렸죠. 미음이 있으면 틀렸네. 그러면 답은 몇 번이네? 2번이네. 26번입니다. 진흥적 지정 운영이다 틀린 거. 1번. 농장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존해서 농업진흥적을 지정한다. 중요 지문인데 대부분 1번 지문은 대부분 한 50% 이상 속아요. 농업진흥적 지정권자 누구라고요? 시도지사. 암기해야 돼요, 암기. 시도지사. 틀렸습니다. 시도지사요. 2번 농업진흥적은 진흥구역과 보호구역 구분 지정할 수 있고 보호구역은 물, 보호구역은 항상 물. 진흥구역의 영손확보, 수질보존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 보호구역이고 4번 진흥지역 지정은 국계법이나 녹지관리, 농림자연환경 어디 빼고? 특별시 녹지는 빼고 5번 시도의사는 국계법 따라 진흥지역을 변경할 경우 농지 전용 수반하는 진흥지역 변경할 때는 진흥지역을 해제 여기가 특이하게 할 수 있다요. 해제할 수 있다. 이것도 기출문제입니다. 답은 1번이네요. 27번입니다.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22의 문제네. 자, 진흥지역입니다. 진흥지역. 농업보호구역의 용손확보, 수질보존,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을 진흥구역이다. 말이 안 되지. 진흥구역은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목적 이용한다. 이게 진흥구역이고 보호구역은 진흥구역의 용손확보, 수질보존, 농업환경 보호 그게 보호구역이고 1번은 땡. 2번 광역시 녹지지역은 진흥지역 지정 대상 지역 이다 아니다? 이다. 특별시 녹지만 아니지. 광역시까지는 들어가요. 이다. 3번 보호구역에서 매적 문화재 발굴링 할 수 없다. 이건 그냥 이해를 해야 돼요. 규제가 아무리 강해도 네 가지 한다. 첫 번째 뭐예요? 만능. 두 번째 주민생업. 세 번째 문화재. 네 번째 지하자원. 얘는 문화재니까 보호구역 2등급 말등 할 수가 있어야 돼요. 틀렸네. 4번 육종연구를 농수산업에 관한 시험 연구에서 총 부지 면적이 3만 미만인 시설은 진흥구역에 할 수 있다. 패스 몰라요. 5번 녹지지역을 포함한 진흥지역 지정할 때 국장 승인 요한다. 국장은 승인권자가 아니에요. 누가 승인권자지? 농장이지. 농장. 단지 농장이 승인하려고 할 때 녹지나 계획관리가 진흥지역에 포함되면 국장하고 협의하는 경우는 있어도 국장은 승인권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결론 몇 번 남았어요? 4번. 그렇게 해서 풀어야 돼요. 28번 진흥구역에서 허용할 수 없는 행위는 진흥구역의 원칙 뭐만 한다고? 농사. 원칙은 농사. 예외 농사가 아니다 하더라도 네 가지 돼요. 아까 말했던 만능, 또 주민생업, 또 문화재, 지하자원 됩니다. 그럼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거 찾아내야죠. 1번 뭐고? 주민생업. 2번 주민생업. 3번 만능. 5번 지하자원. 4번이죠. 폐기물 배출 안 됨. 29번이 표시면 안 되지. 기출문제요. 보호구역 안에서 농업인의 소득 증대, 생활 여건 개선, 토지 이용에 설치할 수 있는 거. 이 무슨 수라 이걸 갖다가. 이게 2번만 나왔어. 암기는 딱 한 번밖에 안 나왔어. 그래서 이런 거 암기할 때는 다 잡는 거지. 그냥 숫자만 넣는다고. 3만, 아니 2만. 얼마라고요? 3천, 1,000. 그런 식으로 잡는다고. 암기를 할 때. 뭐 이것저것 막 하지 말고. 2만. 뭐가 있다고? 3천. 얼마 있다고? 1,000. 그 숫자 아닌 거 빼라. 얼마입니까? 정상적이면 5천이 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눈치라니까 눈치. 모든 거 실력으로 다 안 돼요. 특히 공법은 실력으로 안 돼요. 실력 50, 눈치 50. 30번입니다. 30번. 한 필의 토지가 1,000 중 700은 진흥구역, 300은 보호구역. 이렇게 나온 적 없는데. 설명할 때 보세요. 한 필의 농지가, 자, 농지는 크게 어떻게 되냐 그러면, 얘가 진흥지역입니다. 진흥지역 안쪽이면 얘가 진흥지역 밖쪽이요. 진흥지역 안쪽은 다시 진흥구역, 보호구역 이러고 나뉘는 거예요. 이러고 나뉘어 있으면
내 농지가 이러고 걸칠 수도 있고 이러고 걸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랬을 때 행위자는 어디 있다냐? 행위자는 무조건 농지 소유자한테 유리하게, 농지 소유자한테 유리하게, 그 말은 이쪽 땅값이 100원이면 이쪽이 200원이면 이쪽은 400원 같다 생각해야 돼요. 무조건 이쪽으로 따라가야만 농지 소유자가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기준은 항상 진흥구역이 규제가 강한 게 기준입니다. 진흥구역이 330 이하면 전부 다 보호. 보호는 절대적으로 진흥구역을 따르지 않음. 규제가 안쪽이 강하니까 강한 쪽이 330 이하면 무조건 약한 쪽 가요. 약한 쪽은 절대 강한 쪽 안 가요. 가면은 손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규제가 강한 게 기준 잡아가지고 둘이 붙으면 얘가 강하고 둘이 붙으면 얘가 강하니까 규제가 강한 쪽이 기준입니다. 강한 쪽이 330 이하면 전부 다 약한 쪽. 약한 쪽은 강한 쪽 따지 않는다. 만약 여기가 500이고 1이다 그러면 각각이에요. 각각인데 300이고 1이다 그러면 이러고 따라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맞아요. 자, 그러면 700이 진흥구역이고 300이 보호구역이면 어디 보지 말라고? 지금 700을 보고 있어야 돼요? 300을 보고 있어야 돼요? 진흥구역을 봐야 돼요? 보호구역을 봐야 돼요? 진흥구역 봐야지. 진흥구역. 보호는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보면 안 되고. 진흥이 330 이하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무조건 각각이지 그러면.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그래야 돼. 700은 진흥구역, 300은 보호구역. 답이 3번입니다. 31번 봅시다. 진흥지역에서 행위자인데 옳은 것은 1번. 진흥지역에 관해서는 농업생산, 농지 개량과 직접 관련된 도로, 철도, 공공시설 설치는 금지된다? 아니지. 도로, 철도는 뭔데요? 만능인데. 그거는 돼요. 만능이니까 돼요. 만능은 뭘 보고 만능 그래요? 어디든지 제한 안 받는 거. 공용, 공공용, 국방, 군사 이게 만능이요. 2번 보호구역 안에서 허용된 행위는 진흥구역 모두 허용. 또 틀렸네. 진흥이 강하니까 진흥세 되는 건 보호 다 된다 그래야죠. 3번 한 필의 토지가 진흥지역 안팎에 걸치면 전부 진흥 이러지 말고 따지라고. 안쪽이 330 이하면 전부 들어간다. 밖쪽 간다. 4번 한 필지가 진흥구역 보호구역에 걸친 경우 전부 이러면 안 되고 둘 다 엉터리. 5번 진흥지역 지정 당시 관계법령에 의해 건축 및 건축 중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그 공사 사업에 한해서 행위자 정의하지 않는다. 이런 거 보고 우리가 일명 뭐라고 배웠어요? 기득권 보호. 진행 당시 하고 있던 자들은 먼저 했으니까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 사업까지는 계속할 수 있다. 5번이 맞네요. 32번입니다. 신고에 의해서 시설 부지로 전용하는 게 불가능할 수도 있도록 전용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는 경우에 돈은 빼고 불가능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한마디로 뭐 찾으라? 신고가 아닌가 찾아 신고가 아닌가? 신고 대상에 뭐가 있더라고요? 신고 대상에는 전부 다 농사짓는 지역 주민생활. 농사짓는 지역 주민생활. 1번, 2번, 3번, 4번, 5번. 답을 참 묘하게 내놨는데 1번, 2번, 4번, 5번은 전부 다 이거는 농사짓는 지역 주민이고 3번 보면 농업 생산 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지역에서 농지 전용은 그러면 뭐 문제 수도가 맞네. 할 수도 신고에 의해서 시설 부조 전용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한마디로 경지 정리가 돼 있는 농지는 신고가 안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고해도 안 될 수, 경지 정리되어 있는 농지에 따른 농업인 주택이 안 될 수도 있다 지금 이런 얘기예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답은 3번입니다. 33번입니다. 농지 전용에 속하는 것은 이거 해석 못하면 안 되는데
1, 2, 3, 4 똑같네. 농지의 경작은 토지에 똑같대요. 마을에 간 축사 버스집에서 농마. 뭐는 전용이 아니야? 뭐가 전용이요? 마을 해가는 전용이지. 마을 해가는.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그 자체가 농지. 34번입니다. 농지 전용 틀린 거 1번. 농지 전용하는 자는 농장의 허가받는다. 맞죠? 농지 전용 허가를 농장이 합니까? 그 사람 그렇게 한가합니까? 그럼 뭐라고 말해야 돼요? 찾아보지 말고. 그 사람이 그러고 한가합니까? 그럼 어쩌라고? 눈을 찔끔 갈고 어쩌라고? 나는 근데 그런 얘기 안 해줬어요? 나는 조선의 공인중개사 그거 하지 말고. 아니 목에 칼이 들어도 자고가이다 그 얘기 안 했습니까? 목칼 얘기 안 했나요? 한 번도 안 했어요? 분위기가 얼마나 안 좋으면. 아니 학원 분위기가 안 좋으면 안 되니까 그런 말 못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안 해줬다 그러면 얼마나 분위기가 안 좋았으면 그런 말도 안 했을까. 제가 이거를 갖다 떠보려고 옛날에 옛날도 아니네. 몇 년 전에 우리 옆에가 창동역 1번 쪽 맞은편을 보게 2번 맞은편을 보게 되면 거기 학원이 있어요. 그게 강북방문각이라고 거기서 강의했는데 그때 당시에 수업 듣는 중에 각하가 있어요. 각하가 이름이 각하가 있어. 각하 그냥 이 각하가 아니고 이렇게 있었다고 이름이. 그래서 농담 삼아 각하 그런다고. 근데 제가 수업하면서 농지 전용 허가는 누가 해요? 그랬더니 전부 다 농장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툭 찔러보는 거예요. 아니 장관이 그렇게 한가합니까? 짜실하게 허가를 하고 있게? 나머지 사람들 싹 말 바꾸는 거예요. 아니요 시군구 싹 바꾸는데 이 사람은 딱 안 바꾸는 거예요. 나는 제가 딱 이분이 딱 눈을 마주치니까 눈을 딱 감지만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장관이다 이러고 우기는 거예요. 큰 소리를 딱 외치니까 다른 사람은 죽는다고 웃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 사람만 맞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목칼이라는 전설이 생겼다. 그런 얘기 안 해준 모양이에요. 농지 전용 허가는 중요한 거예요. 농지 전용 허가는 장관. 무슨 얘기냐? 농지 전용과 산지 전용은 장관이 무슨 뜻입니까? 국가입니다. 국가가 직접 한다. 그만큼 규제가 강하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1번 오른편이고요. 장관 맞습니다. 2번 지자체장은 녹지재가는 농지에 대해서 개발이 허가하고자 할 때 미리 농장과 전용에 대한 협의해야 된다. 협의 중에 하나 그겁니다. 녹지지역 안에 농지 개발이 허가하려면 미리 농장과 협의하고 해야 됩니다. 3번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양어장, 양어장으로서 세대당 법인당 만 이하 농지를 전용할 때는 농장 허가한다. 이것도 지금 표시가 안 돼 있지만 기출문제예요. 그러면 문제가 이러고 나오면 자 놔두고 4번 갔다 오면 4번 건축법의 허가 신고 대상 시설이 아닌 농업용 시설을 설치할 용도로 농지를 일시 사용한 자는 일정 기간 사용 후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으로 시군구 허가받는다. 가능하죠? 타용도 일시 사용 가능하고 5번 산지관리법에 산지주용 허가받지 않고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개간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할 때는 농지주용 허가받지 않고 그냥 전용할 수 있습니다. 산으로 데려갈 수 있습니다. 4번을 보게 되면 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양식장, 양어장 세대당 법인당 만 이하가 맞아요? 틀려요? 그거를 모르겠네 라고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양식장, 양어장이 농업인 관련 이해 아니요? 관련이 농업인 관련. 농사짓는 지역 주민 생업과 관련된 그런 게 전부 다 뭐라고? 신고입니다. 신고. 그러니까 이걸 갖다 만을 보는 것이 아니고 농장이 허가. 왜 이게 허가냐? 농업인과 관련된 행위니까 뭐로 가야지? 신고로 가야지. 그러고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3번이 그래서 틀린 편이고 35번 농지 전용 틀린 것은 진흥지역 밖에 농업 경영하는 무주택 세대주가 농업인 주택을 건축할 경우에는 세대당 660 이하까지 농지 전용 신고하고 전용할 수 있다. 압니까? 모릅니까? 패스. 2번 패스하면서 절대 불안해하면 안 돼요.
항상 속을 어쩐다고 나는 답만 찾는다. 그 생각해야 돼요. 맞든가 말든가. 2번.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전용할 때는 농지전용허가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건 알죠. 3번 도지개 시설을 결정하는 지역에 농지가 있으면 도지개 시설을 결정하는 주무부장이나 지자체에 미리 농장차에서 농장과 전용 협의해야 합니다. 4번 개발지역 농지에 대해서 형질 변경하고자 하는 지자체장은 미리 농장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 받는다. 세상에 지자체장이 국가나 지자체도 요즘 허가를 말 씁니까? 쓴다고 안 쓴다고? 안 쓴다고. 자기네들끼리 무슨 말 쓴다고? 협의라는 말을 써야지. 그러니까 용어 찾는 거. 4번은 틀렸어요. 5번 농장은 전용허가함에 있어서 개발진흥기관의 농지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부 규정에 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부지로 사용할 때 전용허가할 수 있다. 4번에서 확인 못했으면 1번하고 5번 때문에 고민스럽겠네. 이게 지금 5번 보게 되면 개발진흥지구면은 얘가 개발이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개발해야 될 동네가 개발진흥지구니까 그런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부지 전용 허가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우리는 공부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이 나가고 있으니까. 1번도 암기 못해요. 너무 깊게 가고 있으니까. 결론은 4번에서 답을 낼 수 있어야 돼요. 36번입니다.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거. 아까 얘기했죠. 뭐가 아닌 거? 신고 대상은 뭐라고? 네, 농사짓는 지역 주민생활과 관계없는 거. 토속광물. 주민들이 광물 캐가지고 팔까요? 농사하고 약간 거리가 먼 것 같은데. 뭡니까? 1번 토속광물이 보기는 많이 봤어요. 그래서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몇 년짜리? 5년짜리. 연장 3년짜리. 1번이 아니죠. 1번이. 넘어갑니다. 37번입니다. 전용허가다. 옳은 것은 1번 하천법에 의해서 하천관리청 허가를 받아서 농지 형질병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천관리청은 허가를 받는데 무슨 또 받습니까? 이런 얘기고 허가 안 받습니다. 2번 농지를 농산유통 가공시설 부지로 사용하지 않는 자는 당해 농지소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원 확인을 거쳐 시군허가 농지관리원 제도가 지금은 없다니 그러고 허가는 좌우지간 허가는 누구라고요? 농장이고 근데 뭡니까? 농산물 유통 가공시설 부지를 전용한다. 그것은 허가도 아니고 뭐가 되겠네? 신고네. 신고. 눈치껏 봤을 때 얘는 농업인 관리니까 신고가 맞겠고 3번 지자체장은 도시지간의 녹지, 개발지역 농지에 대해서 형질병 허가할 때 농장 허가 아까 나왔습니다. 맞는 말이고 이제 허가가 나오는데 허가가 아니고 협의 그래야죠. 협의. 틀릴 뻔했어요. 지자체장은 농장과 협의. 4번 농지를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간이 농업농시설 용도로 일시 사용하지 않은 자는 일정 기간 사용하고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으로 시군구 허가받는다. 이걸 보고 뭐라 한다?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라고 한다. 그러니까 4번은 옳은 표현이 됐고 5번 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축산업용 시설 법인단 7천 이하의 시설은 농장허가다. 와 7천이니까 그러니까 이 5번 같은 지문 볼 때 이렇게 확 이렇게 머리 대고 보면 안 보여요. 멀리 봐야 돼. 멀리. 5번 같은 지문은 딱 이렇게 코 바꿔 보면 안 보입니다. 의미를 몰라요. 멀찌감치 떼가지고 관심이 없다는 듯이 툭 봐야 돼요. 그러면 풀려 이것은. 전혀 관심이 없다는 듯이. 진흥지역 밖에 축산업용인데 법인단 7천원 허가다. 그러면 좀 멀리 보게 되면 아니 축산업용이면 주민 농업인 관련인데 어째 이게 허가냐 뭐지 신고지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가 있다고. 근데 너무 자세히 봐버리면 안 된다고 이거. 38번입니다.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런 문제 딱 나오면 눈치 이런 문제 나온다 그러면 함정 쓸 수 있는 게 하나 있잖아요. 몇 년 2년 1년 빨리 그걸 딱 보고 이 문제 답은 2년 1년 그것 말고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것은 건다고 없는 걸 쓸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러니까 3번 허가받고 신고하고 몇 년 이상 2년 이상 착수하고 1년 이상 중단했을 때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 여기에서 자 그거 그대로 놓고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것은 5번 허가받은 데가 관계공사 중지죠. 이 법 조치문 위반. 얘는 반드시 취소. 나머지는 취소할 수 있다고.
39번입니다. 타용도 일시 사용 틀린 거 1번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신고 대상이 아닌 간인 농업용시설 설치하기 위해서 농지를 일시 사용하는 자는 미리 누구한테 허가받아요? 시군구. 그 몇 년짜리라고? 7년, 연장 5년, 최장 12년 암기해야 돼요. 2번 군수는 주무장관이 다른 법에 의한 사업계 승인, 허가, 인가 허가 승인 등과 관련해서 농지 타용도 일시 사용 협의를 요청할 경우 인가 허가 승인 등을 할 때 당해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당해 농지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을 붙일 것으로 협의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시군구가 있는데 이쪽 관계부처 장이 나한테 와가지고 시군구하고 협의라는데 협의 내용이 뭐가 있다고요? 타용도 일시 사용이 들어가 있더라. 그러면 이쪽 시군구청 협의해주면서 자 그러면 좋아 내가 협의를 해주는데 그 기간이 끝나고 다시 복구로 다시 농지로 복구해야 됩니다. 그런 조건을 건다 이런 얘기고 맞는 말이요. 3번 광물 채굴은 몇 년이요? 5년. 연장 몇 년? 3년. 맞네요. 4번 도시계 시설 설치 예정지 안에 농지에 대해서 타용도 일시에 사용한 경우 도시계 시설 설치 기간 등을 고려해서 필요한 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다. 그럼 맞는 말이죠.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 계속 연장할 수밖에 없어요. 5번 농지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하거나 협의할 때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농지로 복구 계획을 제출하고 복구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5번님께 했습니까? 5고 틀린 것은 몇 번이었고? 1번이었고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는 누구한테 받는다고요? 시군구 기억해야 돼요. 시군구 그냥 전용허가는 농지하지만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는 시군구. 40번 농지 보존부담금 납부 대상이 아닌 것은 이거는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를 간단하게 무슨 얘기입니까? 실질적 전용이 아닌 것은 찾아야 돼. 실질적 전용. 농지 보존부담금은 마지막에 농지를 뒤집는 자가 돈 냅니다. 1번 농지의 고정시원실 버젓시에서 비닐하우스 설치한다. 이거는 뭐가 아니요? 전용이 아니에요. 전용이. 부과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전용이 아니니까. 2번 신고하고 전용한다. 협의를 거친 농지 전용한다. 다른 법에서 전용허가 의제된 협의를 거친 농지 전용한다. 전용 허가받는다. 전부 다 냅니다. 1번은 간단하게 전용이 아닙니다. 돈 낼 필요가 없습니다. 41번입니다. 농지 보존부담금 틀린 거 1번 다른 법에 따라 농지 전용허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할 경우에도 농지 보존부담금은 냅니다. 2번 농장은 공공기관인 산업단지 시설 농지로 농지를 전용할 경우 등 대리인이 정하는 농지 전용이면 농지 보존부담금을 5년 이내에 나눠내게 할 수 있다. 이게 농지 보존부담금 분할 납부 사유가 뭐가 있었어요? 산, 도, 관, 중 아닙니까? 산업단지, 도시개발사업, 관광지, 중소기업, 공장용지 이렇게 해가지고 몇 년이냐 그러면 이 산이라는 발음이 1, 2, 3, 4, 5 중에서 뭐하고 가장 유사해요? 3하고 유사하잖아요. 그래서 몇이라고? 3이라고 그랬는데 산, 도, 관, 중, 3 그랬는데 5년이 아니고 3년 분할 납부 이거 3년입니다. 3년 3번 보존부담금 낸 자가 허가가 취소되면 보존부담금 환급해야 합니다. 상식적인 거예요. 돌려줘야 돼요. 4번 중요 산업시설 목적으로 전용하면 감면할 수 있다. 안 내진 않습니다. 내긴 내는데 감면할 수 있다. 5번 농지 보존부담금 내야 될 때가 안 내면 어쩐다? 쳐들어간다. 농장이 쳐들어가면 국세고 시군가 가게 되면 지방세고 강제징 산다 이 얘기고. 42번 틀린 것은 1번 농지 보존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전용허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기간 내에 안 내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2번 신고하고 전용하는 자도 보존부담금은 분명히 냅니다. 내기를 내는다 감면할 수 있다고. 3번 농지 보존부담금 국세, 지방세, 체납주에 따라 징수할 수 있고 4번 허가가 취소되면 보존부담금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해야죠.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하여야 한다가 맞겠는데 받을 수 있다 그 말보다도 이거 돌려줘야 되거든요. 바꿉시다. 환급해야 한다. 정확한 표현은 받을 수 있다가 아니고 환급해야 돼요. 환급해야 한다.
5번 공공 목적으로 농지 전용할 때 보존 부담을 납입하지 않는다. 안 낸다는 없어요. 감면이야, 감면. 몇 프로 감면이래요? 100%. 그래도 어쩐다고요? 납부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감면할 수 있다. 감면할 수 있다. 감면할 수 있다고 납부하지 않는다는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4번은 환급한다 써주고 답은 5번이네요. 43번 봅시다. 어른 설명만 바르게 나열한 거. 1번 농지법을 적용받는 농지란 지목이 전답 과수된 토지를 말한다. 없으니까 있습니까? 고민하지 말고 밑에 지문 한번 봐봐요. 기억이 있나 없나? 기억이 단 한 개도 없네. 그러면 기억은 자동 탈락 그래. 그 전답 과수원 인 토지는 이러면 안 되지. 지목과 관계없다니까 실제 현상이. 니은 농지를 경작하지 않고 유인농지로 방치한 것은 농지 전용이다. 전용 아닙니다. 전용은 아니요. 대리경작 사유가 되지. 니은이 틀렸으니까 이제 슬슬 지워야 되겠네. 1번, 5번 탈락이네. 디귿 보면은 바보 되죠. 봐봐요. 디귿이 없죠. 없잖아요. 디귿 보면 바보 되고 니을 봐야 되겠네. 니을. 농지증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한 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농지 첨부해야 된다. 니을은 꼭 있어야 되네. 그러면 2번 아니면 4번이네. 미음. 국가나 지자체가 공공 목적으로 농지 전용할 때 납부하지 않는다. 틀렸어요. 냅니다. 감면할 수 있다. 답은 4번입니다. 44번입니다. 44번. 바르게 설명한 것은 자, 기억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자가 전용 허가 취소한 경우 허가 취소할 수 있다. 전용 허가 받은 자가 허가 취소 신청하면 취소할 수 있다요. 하야한다요? 이것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야 한다는 허가받은 자가 공사 중지 중 조치명령 위반할 때 걔만 딱 하나 하야 한다. 나머지 전부 다 할 수 있다. 기억은 5. 그럼 5번 탈락. 니은 농지 전용 허가 협의 신고하고 전용 목적 사업에 사용되어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몇 년 내 다른 용도로 쓰면 용도 변경이요? 5년. 니은이 탈락이니까 순간 끝났네. 2, 3, 4가 탈락된 1, 3, 4 되니까는 그냥 2번에서 끝. 맞죠? 아니, 첫 번째 기억이 취소할 수 있다 5인데 5번은 기억이 없으니까 탈락됐죠. 니은이 어쩌라고요? 틀렸죠. 니은은 틀렸죠? 틀렸는데 1번하고 3번하고 4번은 니은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답 받고 남는 게 2번밖에 없잖아. 그럼 끝난 거지. 2번이 답이다 그래야지. 3번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는 모두 몇 년이라고요? 농산물 가위처리 시설은 몇 년? 7 플러스 2, 12년. 현장 사무소는 모르지 공사 기간이니까. 광물채굴은 5 플러스 3, 몇 년? 8년. 다르죠 시각과. 니을 보게 되면 농지 전용 허가받아 농지를 전용하면 전용 허가받아 전용하면 적법하게 했으니까 전답과선 이해 침몰을 변경할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있다고. 미흡 농지 전용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시군구청장은 농지 전용 타용 들시 사용 제한할 수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앞전에 그 한 학생이 질문을 해가지고 근데 우리는 참 특이해요. 자기는 궁금하면 질문하고 애써 답 달아주면 그 다음에 아무 이런 방법도 없는 거예요. 질문해가지고 답을 달아줬으면 거기에 대해 뭐라고 말은 해야지. 없는 시간 쪼개서 답 달아주고 있는. 우리가 지금 농업진흥지역이 도시지역은 주상공농, 녹지지역에 농업진흥지역. 관리지역에는 농업진흥지역이 있어요, 없어요? 농림지역에 농업진흥지역이 있어요, 없어요? 관리지역에 농업진흥지역이 있나요, 없나요? 이거 보면 벌써 한 문제 틀렸어요. 관리지역은 농업진흥지역이 있다, 없다? 없다. 왜 없다? 왜 없어요? 관리지역에다 농업진흥지역만 지정하면 그 순간 뭐가 되니까? 농림지역이 되니까. 여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어디에 있냐? 녹지지역하고 농림지역이 있는데 농림지역 안에 있는 농업진흥지역은 농림지역 안에 있는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 적용받는다고 국계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죠. 근데 녹지지역 안에 있는 농업진흥지역은
녹지지역 안에는 농업진흥지역 무슨 법 적용받습니까? 법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질문하는 거예요. 농업진흥지역 중에서도 농업진흥구역에 대해서 농업진흥구역, 녹지지역에 있는 농업진흥구역은 농지법을 적용받나요? 아니면 국계법을 적용받나요? 그 질문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어쩜 이 안에 있을지 모르는데. 없습니까? 제가 뭐라 했냐 그러면 참 난해한 질문이네요. 이거 그대로 썼어요. 참 난해한 질문입니다. 왜 난해한 질문이냐? 법에 규정이 없어요. 법에 규정이. 정상적으로 자 이것은 용도 지역입니다. 용도 지역. 용도 지역. 국계법상 용도 지역.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업진흥지역입니다. 농지법은 농업진흥지역. 둘이 충돌하게 되면 농업진흥지역은 뭐만 제한해요? 행위 제한해요. 행위 제한. 농업진흥지역은 행위 제한하고 용도지역은 무슨 제한하고 이런 거 아니야. 나중에 중개하는 거예요. 땅 중개하려면 용도지역은 첫 번째 무슨 제한하고 행위 제한. 이러이런 행위 제한. 행위 제한 뭡니까? 건축 제한. 건축 제한. 공장이 돼 안 돼? 궁금하면 어쩌라고요? 1번 봐야 한다. 2번 귀신도 모른다. 봐야 한다. 뭘 봐야 된다? 대령 꼭 이러고 질문해야죠. 건축 제한하고 두 번째 무슨 제한하고 건폐율 제한하고 용적률 제한하고 이 진흥지역이 건폐율 용적률 제한해야 안 해요?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뭘 받고 당연히 용도 지역을 받는 거예요. 문제는 행위 제한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면 충돌됐잖아. 두 개가 충돌했다고. 그랬을 때 어디 거 쓸 거냐에 대해서 국토계획법은 농림지역에 있는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 쓴다라고 정해놨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이견이 없다고 이견이. 근데 녹지지역에 농업진흥지역 어디 거 쓰냐 말이 없다고 말이. 그랬을 때는 어디 거 씁니까? 애매하지 이것은. 그래서 제가 참 난해한 질문이네요. 그러면서 이게 지금 처음 보는 측면에서 질문한 건가요? 아니면 실제 그러면 실무에 필요해서 질문한 건가요? 물어보니까는 그걸 질문해놓고 본지 안 본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말이 없으니까 저도 그 다음에 안 들어갔는데. 시험 목적상 질문한다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답을 해주기가 애매해요.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아예 안 물어봐요. 실무로 가게 되면 이걸 갖다가 국계법을 쓰는 게 국계법 녹지를 쓰겠어요? 여기를 쓰겠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법 이론을 따졌을 때 똑같은 내용이 충돌한다 그러면 뭐가 우선해야 돼요? 특별법이 우선해. 특별법이. 그러면 용도 지역은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 용도 지역은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에다 규제를 하는 거고 농업진흥지역은 농지 중에서도 농업진흥지역만. 그러니까 이거를 놓고 보면 뭐가 우선한다고요? 농지법 우선한다. 그래서 법 이론적으로 보게 되면 당연히 농지법이 우선합니다. 이론적으로. 그러면 현재 이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제가 이거 해결하려고 전화까지 다 해봤다니까요.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려고. 근데 A에서 답해 주니까 어떻게 대답을 안 하냐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하냐고. 현직에 한 28년 정도 28년 농지만 해가지고 산업계장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 전화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그거 좀 난감한 질문인데요. 물론 난감한데 현재 거기서 근무할 때 어떻게 처리했어요? 물어봤더니 교수님 있잖아요. 그것은 무조건 우리는 강한 거 갑니다. 강한 거. 나중에 일 터져가지고 내가 엎었으면 안 되니까 내가 책임지면 안 되니까 일단은 무조건 규제 강한 거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안 된다고 합니다. 현장 가게 되면 그렇게 합니다. 현장 가게 되면 규제가 강한 거. 그럼 규제가 강한 게 용도 지역 규제가 강해요? 농업진흥지역이 강해요? 당연히 농업진흥지역. 근데 여기에 빠져있는 내용들은 얘를 따라가는 거예요. 없으면은.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용도 지역에 대한 규제, 얘가 일반적인 규제. 그 생각해야 돼요. 용도 지역이 일반적인 거고 나머지 애들 특별한 거니까 이거를 쓰되 없으면 어쩐다? 이거 쓴다. 그러고 해석하면 정확하게 맞아요. 실무가 하면 그런 식으로 합니다.
이렇게 해서 농지법까지 모두 마쳤고 다음 주에 주택법 하는 걸 하면 다음 주에 주택법 하고 그 다음 주부터 하다 모의고사 들어갈 것 같아요. 9월달 가게 되면 9월달 모의고사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 간에 20점 이상이 올라가야 돼. 모의고사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8월 말까지 어떻게 하든 간에 몇 점 맞추라고요? 40점을 올려. 40점 올리고 9월 한 달 동안 해가지고 20점을 갖다 올려야 되니까 9월달은 좀 빡세게 공부하는 거예요. 점검을 계속 반복하면은 잊어먹을 시간이 없이 점수는 올라가게 돼 있다. 이게 구조가 그거니까. 그러니까 좀 8월 말에 좀 바짝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다음 주 주택법 하고 그 다음 주부터 바로 모의고사 시작할 것 같아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